네, 2022년 7월 7일 이정훈입니다. 국내 정치를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분열하는 윤석열, 기사회생 이재명,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온 지 벌써 며칠이 지났죠? 근데 그 뒤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.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 씨가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왔다. 신모 씨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먼저 출국했었고 돌아올 때 공군 1호기를 같이 타고 왔다. 그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인이 신부인이 뭐 외국어에 능통하신 모양이죠. 그래서 도와줬다라는 건데 선발대로 닷새 먼저 스페인으로 갔고 김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도와주었다. 이분이 뭐 스페인어를 하실 수 있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여사 특보로 불렸다.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리면서 있었다. 이런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비선 실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선 실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비선 실세가 되려면 비선이란 건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는 거고 대통령이 어디 가고 움직이는 건 모든 건 공식적인 건데 비공식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거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만 공식 행사에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런 건데 실세라는 거는 공식 라인에 없음에도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. 저는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요. 야, 대통령 취임하고 2달 7월 9일이면 7월 10일이면 2달이죠. 2달도 안 됐는데 대통령 최측근 정보가 어떻게 새 나갔지? 대통령 1호기 공군 1호기에 타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신씨 부인이 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드물 거고 기자들은 뭐 신씨가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지?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 세력들이 분열하고 있다. 무너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. 권력 초기면은 단단하게 뭉쳐서 어떠한 정보도 새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갔겠죠. 그래서 결국은 비선 실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뭐 해명을 해도 안 해도 참 어렵게 됐습니다. 또 하나 날이 밝으면은 윤리위원회가 열리나요?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열릴 텐데 이거 보시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준석 씨는 여기 윤리위원회에 가서 소명하겠다. 소명할 기회를 갖게 돼서 좋다. 뭐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선거 기간 내내 스트레이도 제재 먹어가면서 이래서 힘들었는데 이러려고 선거했나. 이제 아주 기다렸던 소명 기회가 왔지만 허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 씨를 저렇게 징계하려고 국힘당에서 덤비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? 잘못이 있든 없든. 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로 기미박홍안을 제시했었습니다. 김종인, 이준석, 박근혜, 홍준표, 안철수 이걸 다 하나로 묶어내면 당선될 수 있다. 이게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다. 이기기가 어렵다.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는 기적이죠.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긴 것도 기적이죠. 그게 뭐였어요? 그때까지 유지됐던 게 기미박홍안. 물론 김종인 씨는 캠프 후보 무슨 뭐 하다가 나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민주당에 간 건 아니고. 근데 언젠가부터 김종인 씨가 경고를 자꾸 얘기했었죠.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, 그분이 뭐 과거에 무슨 사건으로 검찰에 뭘 했느니 뭐 항상 이기는 쪽에 줄을 섰느니 뭐니 그러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뭐 대단한 영역자도 아닌데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 양반은 참 잘 본다.
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종인 선생이 상당히 잘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호불호에 관계없이 가끔 이분 의견을 참고합니다. 별의 순간을 얘기했었고 또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별의 순간을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자질이 있다는 걸 본 거죠. 근데 그 김종인 씨를 저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,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. 저를 늘 이렇게 얼음장까지는 아니고 뭐 재밌게 얘기해도,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. 언제였더라? 오래된 건 하노이 노들 때였고, 그 후에도 몇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었습니다. 그때 상당히 좋아하시면서 이제 문재인 골로 같이 하고 저랑 뭐 아주 흉금없이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날 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뜻 냉정해져 있어요. 그렇다고 뭐 차게 대하는 건 아닌데 뭐 꼭 스님들이 인연 없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좀 이렇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한 김종인 씨를 지난번 캠프 만들어서 할 때 뭐 무슨 갈등이 있었다고 내보냈었죠. 누구를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했다고 이제 밀어냈는데, 그리고도 어쨌든 이 김종인 씨가 문재인 쪽,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이박 홍하는 유지됐다고 보는데, 지금 이게 깨져나가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이준석 씨죠. 이준석 씨를 지금 징계를 하면 국힘당에서 젊은 세력 지지파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. 문제가 있어도 같이 끌고 가야죠. 근데 이렇게 당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, 물론 뭐 옛날에는 당 총재가 대통령을 겸하는 게 옛날이고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요? 자기 세력이 분열돼 가는데. 자, 보십시오. 대통령 전용기에 누가 탔는데 그 정보가 새나갑니다. 측근에서 새나가는 거죠. 그리고 여당에서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. 그 여당 없으면 정치를 못합니다.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자기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. 권성동 씨도 저기 뭐 강원도 강릉인가가 어디 뭐 그런 인연밖에 없지 않습니까? 서울법대 출신들 국회의원 몇 명 있다고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고, 자기가 좀 안다면 검사들밖에 없는데 검사들이야 뭐 경찰보다 작은 조직일 뿐이고, 그 사람들이 갖다 준 거 가지고 수사나 하는 거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전을 펼치는 집단도 아니고. 근데 어떻게 자기 세력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나가도록 두고 있습니까?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씨, 그 다음에 이번에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서서박을 제가 딱 찍어놓고 얘기하는데, 그런 사건에 대한 수사가 팍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. 우리 국민들이 그를 뽑아줬던 거는 그가 뭐 대단히 훌륭해서 뽑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무리하게 한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해준 거는, 야, 저런 권력과 싸울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그랬는데 본인이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고 쓱 빠져 있으면 그건 못 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를 지켜보던 국민들도 하게 되고, 그가 대통령이니까 모시게 되는 사람들도 이 사람 하면서 중립적인 걸 하게 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원칙적인 걸 하게 되죠.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성남시장에서 국힘당 후보가 당선됐죠.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김혜영 씨 버카카드 사용에 연루돼 있는 배 사무관이 그 내부 규정을 어기고 남보다 해외여행 많이 갔다, 그런 보고가 딱 들어왔답니다. 3번이나 갔다 왔다. 이게 뭡니까?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는 절대로 이런 정보가 안 나오죠.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갖다 주는 거잖아요. 그래야 자기가 살죠. 이게 배신이죠. 대놓고 하는 배신은 그건 너무 빤한 거지만, 이렇게 교모하게 명분 있게 배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 정권은 무너져 가는 겁니다. 지금 권력 초기에 뭐 누구를 태웠다, 그 다음에 김이박 홍한 중에서 이 일을 징계해야 된다는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. 이건 굉장히 위기입니다. 위기. 권력 실세가 뭔지를 모르고.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. 전두환 대통령을 예로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분은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겠지만 그 양반은 대통령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.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에 관련된 사람 중에 하나로 정승화 씨를 의심하면서 그를 체포하다 보니까 총격전이 벌어졌고, 그 빼도 박도 못하게 전면에 나서게 된 거고, 그 다음에 광주가 터져가지고
이성 계엄사령관이 쭉 했지만 본인도 하고 나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나 안 하겠다 안 하겠다. 최규하 대통령도 안 한다 하니까 그냥 맡게 된 거잖아요. 그러면서 그 거의 파국, 대통령은 죽었고 박정희, 경제하는 마이너스고 안보 위기도 큰 상태에서 어떻게 끌고 나갔습니까? 계속 사람을 믿어준 거잖아요. 그 세력 중에 이제 장세동 씨하고 민병동 씨가 있는데 두 사람 다 전두환 씨가 일 공수여단장 같은 대대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이 좀 앙숙이에요. 동기인데. 굉장히 싫어하죠. 근데 장세동 씨는 이 좀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민병도 씨는 군인 스타일을 뭐 이분 연세가 한 80 중반 되셨는데 한 몇 달 전에 한번 술을 한잔 했습니다. 본인이 술을 사시고 여전히 호방하신 분입니다.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두 사람 다 인정을 해줘요. 이 사람이 오게 되면 황희정수처럼 당신 말이 맞소. 이 사람은 이 사람 맞소. 그러면서 둘 중에 누구 하나만 신뢰해주지 않습니다. 그러면 충성이 한 군데서 오고 다른 데서 배신이 가는데 둘 다 충성을 유도하게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난 들은 적이 있어요. 민병도는 전쟁 갔을 때 써먹을 사람이야. 그때를 대비해서 아껴둬야 되고 장세동은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이야. 이렇게 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을 붙여간 거고 자기 세력을 강화시켜갔죠. 어떻게 지금 대통령 된 지 2달도 안 되는데 비선 실세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? 이준석하고 누군가 다투고 있는데 그걸 정리 하나 못합니까? 상당히 위기입니다. 이거는 윤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박순애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. 좋습니다. 뭐 사람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뭐 음주훈련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. 하면 됩니다. 근데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일관성 있는 태도를 못 보이면 슬슬 또 새로운 비리를 누가 터뜨릴 겁니다. 저한테도 올 거고요. 그럼 또 쓰게 되면 시끄러워지는 거고. 그게 권력의 붕괴가 되는 거죠.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? 결국은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? 제가 편집장으로 기자를 거느리고 있다면 우리 기자들이 날 믿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밥 사줘야 되잖아요. 믿어줘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. 먹이고 조지고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? 검사들도 수사할 때 형사들이나 수사관들 먹이고 조지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럼 지금 공무원이 결국 윤 대통령이 움직여야 될 자기 편인데 특히 일선 공무원들. 저는 이번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퇴임식도 하지 않으면서 시니컬하게 나간 걸 보면 와, 윤석열 정부 힘이 없구나. 경찰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말을 들을까 궁금해집니다. 저런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일선 경찰서에 가서 말단 경찰관하고 어울리면서 다독이고 그래야 처음엔 왜 저러지 하고 의심하다가 계속 믿어준다는 사인을 보내야만 움직이지 않나요? 지금 해수부 공무원 사건 저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군인을 지금 막 밝히는 군인들을 믿어주고 해야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이 뭔가 도발할 때 싸워주지 않나요? 윤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행태로 구중궁궐에 갇혀갖고 이렇게 뭐 얘기나 하고 말로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? 전두환 대통령 같은 건 김재익 씨 보고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막 청권을 주고 확인하고 또 밥 먹고 윤 대통령은 밥 잘 드시잖아요. 사람 안 가리고 밖에 나와서 드시고. 근데 그게 포퓰리즘이면 안 된다는 거죠. 실무자들하고 해야죠.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어디 저 지방 갈 때 그 실무자를 차에 태우거나 헬기에 태우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물어보고 지식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대통령 팬이 되지 않습니까? 자기 세력 뭉쳐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옛날 국수집 가서 식사도 하고 하시더니만 그것도 요즘은 안 보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을 많이 움직이게 해야죠. 만나야죠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걸 못하는 사이에 그의 지지 세력은 자꾸 분열돼 가면서 와야 되는 걸로 보이고 반대로 이재명 의원은 더 끝난 거로 봤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칠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것도 치지 않고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어대명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야 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김혜경 법카 사건에 연루된 배 사무관이 해외여행 갔다는 거는 참 치사한 거 밝힌다. 이 정도로 보일 정도로 저쪽에서는 떡떡떡 이재명 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기사회생하고 있죠.
이래도 됩니까?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확 바꾸기를 바랍니다. 그가 바꾸지 않으면 그의 임기도 한 거의 5년, 4년 10개월이 남았는데 참 답답하네요. 아마득하네요.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. 뭐 지난 선거 때 국민이 찍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.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. 그게 아니거든요. 국민하고 맞설 땐 맞서고 맞서기 위해서 공무원을 움직이는 거고. 국민한테 아부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걸로 치는 거고. 그래야 두려워라도 하죠. 두려워하지 않고 얕잡아 보는 대통령처럼 참 허무한 사람도 없거든요. 그런 대통령을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충성을 안 하죠. 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있고. 저는 탁현민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마을 갔어.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길에 그가 가방을 확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내가 할 쇼는 끝났다. 그런 장면으로 보였어요. 계약된 충성 관계가 끝났다. 난 그런 걸로 보였습니다. 뭐 그 친구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. 근데 그걸 윤 대통령도 그만한 또 재능꾼도 없는데 그런 관계로 가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공무원을 움직이십시오.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아주 험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대통령은 그냥 구중궁궐에 갇혀서 말로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도어 스태핑 해갖고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뭐 재밌게 한다.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분열하는 윤석열, 기사회상 이재명,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